네, 새로워진 주식 오락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그동안 주식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주식 오락관인데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오늘의 가이드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되어서 이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계좌에 레드라이트 반짝반짝 켜게 해줄 오늘 사용 설명서부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용 설명서 라운드 1 시장 분석입니다. 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라운드 2 이슈 체크입니다. 오늘의 시장의 이슈는 뭐였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었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운드 3 그 다음에는 주도 섹터도 찾아봐야겠죠. 그럼 주도 섹터 탐색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라운드 4 가장 중요한 종목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필살기 종목까지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이 필살기 종목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종목 분석까지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이 종목이 나의 포트에서 어떨지,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아닐지 이 철저한 분석까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가다 보면 여러분 참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단계별로만 따라온다면 이 피로감은 덜고 쉽고 재밌게 수익까지 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을 보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죠. 이 국내 시장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특히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그 지수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쉽지 않은 장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종목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저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가이드가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텐데요. 그럼 오늘의 가이드는 누굴까요, 여러분? 네, 지난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실루엣도 예쁜 전문가님, 이 예쁜 전문가님으로 유명하셨죠. 이 예쁜 것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화끈한 이런 종목 분석과 함께 섹터까지 잡아주시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이끌 오늘의 전문가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 수익률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빨간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진입 날짜와 청산 날짜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인 수익률인 거 여러분도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다. 자, 통합 수익률이 무려 세 자릿수 267%를 기록했습니다. 4월 아직 한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난 단기 수익률입니다. 자, 이런 수익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내 계좌에도 빨간불 켜낼 수 있는 방법. 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바로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정말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말고 들어오시면 종목뿐만 아니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목보다 중요한 건 이 사고 파는 타이밍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무료로 노란 톡방에서 이렇게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주시는 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곳에서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 내 계좌에서도 보고 싶다 하시면 바로 지금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익률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간 수익률인데요. 날짜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을 낸 종목도 있고요. 유진 로봇이 10%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열흘 동안에 10% 가까운 수익률 기록했고요. 클래시스도 단 이틀 만에 6%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비비안은 무려 3거래일 만에 25% 수익률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YJM 게임즈도 11%,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인 LNF도 16%,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냐고요? 바로 이 멋진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이 미다스 전문가님께서는 종목명만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노란 톡방을 통해서 하나하나 같이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이렇게 1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는 장중 매수, 매도 타이밍, 이 장중 대비까지도 해주시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난 후에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필살기 포인트도 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 시장 흐리는 미꾸라지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죠. 이 시장은 흐리는 미꾸라지일까요? 이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오르는 기업도 있고 내리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 쌍용차 인수 이슈와 관련한 종목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페인트 가격 인상, 주가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라는 체크 포인트인데요. 오늘 페인트 가격 인상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거든요. 이 이슈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종목, 우리에게 필요한 타이밍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늘 즐겁게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바로 지금 출발합니다. 게임 스타트! 네, 4월 7일 주식오락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출연 때 사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도 이 방송을 보고 전문가님의 매력에 이렇게 풍덩 빠졌는데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약 이틀 동안 좀 하락장이었죠.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가 매수. 두 번째, 손절입니다. 손절이든 추가 매수든 상승장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오늘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이 투매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심이 흔들리는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약세장에서도 중심 잘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런 각오 들고 왔습니다. 네, 역시 멋있는 포부로 임해 주시는데요. 오늘 사실 두 번째 출연이셔도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뵙는 분들은 사실 미다스라는 이름이 좀 낯설 것 같아요. 오늘 미다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다스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앵커님도 오늘 저 처음 뵀으니까 네네네. 미다스 왕, 그렇게 손대는 족족 황금으로. 아, 네. 황금으로 변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손 대면 황금으로 다 변하는 건가요? 아니죠. 황금으로 바뀔 만한 애들을 골라내는 거지. 선별은 제가 합니다. 그러면은 황금으로 바뀔 만한 종목만 쏙쏙 뽑아낸다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럼 오늘 황금 같은 종목들만 쏙쏙 뽑아주실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가져다
문자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 있거든요. 그 링크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종목 명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안내해 주시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만 꼭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챙이가 크면 뭐가 되죠? 개구리가 되죠. 개구리입니다. 개구리입니까? 자, 은어 아니에요. 프로그 개구리입니다. 왜 개구리인가요? 왜 개구리입니까? 개- 그렇죠. 맞아요.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해 개구리죠. 주셨습니다. 예. 네. 피디님 말씀하셨구나. 제가 언급하기는 약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입니다. 네, 개굴. 네, 우리 그냥 네. 해피하게 갑시다. 지수는 안 좋아도 우리는 행복해야지. 투자 즐겁게 합시다. 네, 오늘 시장 한 줄로 정리한다면 올챙이가 큰 개구리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역시 첫 시작부터 굉장히 화끈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얘기는 체크포인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체크포인트 그럼 바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였죠. 이 쌍용차 이슈. 그렇죠. 이게 시장을 흐리는 미꾸라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언급을 뭐 누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문가님 제가 이 쌍용차는 왜 뽑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모르죠. 사실 이 전문가님 수익표를 보다가 제가 비비안을 발견했어요. 이 맞습니다. 비비안 수익률이 이거래일인가요? 이거래일만에 25% 수익률을 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보고 전문가님이 이래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오르는 기업도 있고 또 빠지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인수전 참여한 그룹은 또 일제히 오르기도 했고 또 다른 기업들은 또 일제히 내리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이게 쌍용차 인수 이슈가 작년부터 굉장히 뜨거웠죠. 네, 그렇죠. 그 에디슨 EV 대표적인 아주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연속해서 하한가 찍고 그 뒤로는 저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네. 사실 이 에디슨 EV가 꿈은 포부는 좋았어요. 이제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 근데 결국엔 돈이 없어서 지금 이제 실패가 됐죠. 네. 이번에 항고를 하면서 사실 광림 컨소시엄 자체, 이 비비안, 나노스, IOK 이 관련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주가들이 급락세를 보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에디슨 EV의 항고는 의미 없는 거죠. 예,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계약 날짜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네. 소송을 통하든 뭘 하든 사실 뭐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그닥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본에 있던 광림 컨소시엄에 이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죠. 네. 바로 KG그룹. 네, 그러니까요. KG그룹주들이 오늘 이제 다 떴어요. 뭐 네. 케미칼, 뭐 동부제철, 뭐 ETS, 네, 맞아요. 모빌리언스, 뭐 진짜 KG만 붙은 종목들은 다 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역시 쌍용차 인수 이슈가 붙은 종목들은 단기간은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굳이 쌍용차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슈들이 하나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은 맞아요. 좀 카더라 통신에 가깝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찌라시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무엇 하나 지금 확정이 된 게 없거든요. 이렇게 KG 떴다가 또 KG 지금처럼 나노스 뭐 비비안처럼 싹 빼버리고 반대로 이제 또 다시 쌍방울, 광림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래서 비비안을 그때 이제 접근을 했던 이유가 시장이 주도하는 섹터야. 이미 쌍용차 인수 이슈는. 근데 이게 시세 분출이 나와줄 거는 알고 있어. 못 참아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첫날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봤죠? 상한가? 이거는 연상한 간다. 네. 이래서 이제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갔던 종목인데 둘째 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시호가 직전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이거 상한가 안 가면 안 팔아. 홀딩. 이러고 있다가 이제 장 마감에 상한가 찍으면서 장 마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날 매도를 못하고 바로 다음날 개장하자마자 이제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고서도 상한가 그날 또 찍었죠. 네. 그래서 사실 더 먹을 수 있지만 뭐 괜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단타적인 접근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 명언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바닥 잡으려고 하고 꼭지점 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타적인 종목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비중을 작게 담으셔서 접근을 해야 나중에 손절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쌍용차 인수는 계속해서 얘기가 이제 재료가 살아있는 이슈예요. 네.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소위 말해서 우리 개미털기라고도 하죠. 네. 이제 기관들이나 이 장난질에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이 쌍용차 인수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장 내일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갈 것 같으면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쵸. 어떻게 참아? 그쵸. 참으면 병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논란도 있잖아요. 이 인수할 것도 아닌데 뭐 호재로 차익 실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네, 접근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이 인수와 관련해서는 다뤄볼 종목은 따로 없을까요? 인수 이슈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림 컨소시엄 대 이제 KG 그룹, 이렇게 지금 네. 양자 대결을 구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영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광림 컨소시엄이 힘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 살짝 담아두고 여기 살짝 담아두고 네. 먼저 뜨는 애들, 사실 시세 차량 이제 시세 네. 이거 뭐야, 이제 분출 나왔을 때, 시세 분출 나왔을 때 수익 실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도박에 가깝죠. 네. 도박에 가까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기관의 수급이 그날 들어왔다 그날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급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이걸 권해드리지 않아요. 다만 이제 오늘 KB그룹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쌍용차 인수 유력 후보가 KG그룹에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일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확률은 있습니다. 혹시 오늘 고점에 들어가셨거나 이러면 저는 사실 내일 정도 어느 정도 강세 나왔을 때 적절하게 이렇게 약수익이라도 이제 익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또 다음 주에 월요일에 또 뭐 야 KB그룹주도 아니래, 맞아,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되면은 이제 하한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사실 비추하죠. 왜냐면 갈 종목, 건강한 종목들 많습니다. 굳이 네. 이거 잡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말고도 많나요? 많죠. 많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던 개굴개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네.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총이 가볍고 좀 이렇게 잘 휘청거릴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강세를 많이 띱니다. 특히 에너지, 네. 특히 원자재,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뛰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하락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지금 조용히 숨죽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얘네들 언제 다시 날뛸지 몰라. 그러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네. 시장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하는데 어떻게, 저야 뭐 컴퓨터 앞에 그쵸. HTS 앞에 계속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지만, 보통 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네.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런 비비안 같은 이제 종목을 왜 접근을 안 하려고 하냐면,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업 투자자 분들이나 이렇게 단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미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도 할 수 있다. 비중은 작게, 제가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직장을 다닌다거나 네. 자영업을 하시면서 이제 좀 늦게 신호를 보고, 늦게 신호를 봐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는 걸 저는 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네. 말은 그거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죠. 네. 위험한데 여기서 아주 보석 같은 종목 네. 제가 잘 골라 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이 개굴개굴한 시장이지만 이 전문가님께서 종목 바로바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방송 시간에만 들어올 수 있는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터치하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정말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 시장 보는 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노란톡방에 입장만 해 계시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전문가님이 다 짚어주시니까요.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체크 포인트를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전문가님께서 앞으로를 이끌 주도 섹터다라고 짚어주실 섹터가 이 쌍용차 관련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이거는, 아닐까요? 쌍용차 인수 이슈는 재료 기간이 좀 길게 소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쌍용차가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이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매각이 되고 인수가 네.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지금 아직도 뭐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면 뭐해? 이렇게 네. 에디슨 EV 꼴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네. 주도 섹터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한 번씩 시장의 주목은 받을 섹터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쳐다봐야 합니다만 네. 굳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네. 굳이 이런 종목 접근해야 돼? 지금 1, 2월 동안 하락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줍줍할 종목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가 도대체 뭡니까, 전문가님? 아, 궁금합니다. 주도 섹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죠? 네, 이 시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미증시가 지금 약 이틀 동안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이제 페드의 어떤 이 공격적인 이제 긴축 우려 때문인데 이 말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국채금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국채금리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뭐 10년물, 뭐 네, 2년물 너무 이런 거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살짝 강의를 해드릴 수 있지만 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네. 교육은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인터넷에서 미디어 방송으로 한번 강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 조금 나중에 얘기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하락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거는 경제는 좋아질 거라는 신호예요. 근데 왜 미국 증시가 하락해요? 시장 경제가 이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팍팍 할 거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걱정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건데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빅 스텝으로 갈 것이냐,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 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갈 것이냐 이 차이인데 지금 7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지금 회복 기대감은 이미 보여지고 있고 시장은 정말 소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급락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죠. 네. 뭔가요? 은행이죠. 아. 금리 인상하면 누가 돈 벌겠어요? 맞아요. 요즘은 금리 인상하면은 딱딱 은행 그리고 보험 이런 그렇죠. 거 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손해보험사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받고 있어요. 사실 한두 달 전부터, 한두 달이 뭐죠? 거의 우리 작년에 테이퍼링 얘기할 때부터 손해보험사, 은행 관련주,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반복적으로 이제 좀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금융주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우리가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네. 안정적인 대신 한 번 물리면 5, 6년 걸립니다. 그거 참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 할 거야, 세게 할 거야, 많이 올릴 거야 라는 발언을 계속 우리가 이제 예방 효과로 야 크게 아프지 마 이러고 계속해서 이제 미리 겁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네 오히려 금융주들은 좀 강세를 띈 건데 이게 결국에는 상승 모멘텀을 갖게 되고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금리 네. 인상 때문에. 거기다가 선보사들이 지금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들을 쌓았어요. 네. 왜 그럴까요? 선보사들이, 어려운데? 보험사들이 아. 작년에 다 최대 실적을 이뤘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시기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왜일까? 우리 때문에. 생각해볼까? 코로나 때 밖에 나갔어요? 아니요. 못 나갔죠. 나갔죠. 사람들 못 만났죠. 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야. 아. 사고가 안 나죠. 우리가 사고가 나고 그러네. 뭔가 다치고 좀 악재에 의해서 이제 보험사가 지출을 하잖아요. 그 지출할 거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들이 역대 최대의 실적을 이제 달성을 하면서 거기다가 금리 인상을 한다. 이제 이 좀 뭔가 호재가 겹쳤죠. 이러면서 강세를 많이 띄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제 말을 이제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앵커님이나 네. 그러면 지금 손해보험사 계속 갈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건드려도 돼요? 우리 차트 잠깐 볼까요? 종목이 몇 개 있죠? 뭐 이제 롯데 손해보험. 이거는 GS 사실 이 코로나 시기면은 보험사들의 실적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코로나 시기가 아니, 지나면 왜냐면 더안 코로나가 좋아지지 지나면 네, 지금 그건 내년 얘기죠. 일단 지금 실적 발표 당장- 나왔잖아. 네. 일단 1분기 작년도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손해보험사들이 보통 채권을 많이 굴려요. 네.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는데 지금 국채금리 올라가 있잖아요. 음.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 이런 마진 개선 당연히 이 전망 기대감은 풍부한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네. 우리 차트를 살짝 볼까요? 지금 이게 롯데 손해보험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살짝 보면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죠. 이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너무 올랐는데. 이게 사실 들어가기 어렵죠. 그럼 다른 거 볼까요? 하나손해보험. 얘는 전고점 지금 단기적 전고점을 뚫었어요. 네. 그래서 신고가 향해서 가고 있죠.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지금 사실 매도 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지금 내가 이걸 보유 중이었으면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종목들이 진짜 시장 안 좋아서 좋아진 거거든요. 그럼 다시 시장이 반등하거나 뭐 금리 인상이 조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이 종목들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정도 고점이 왔으면 이제 더 이상 주가 상승을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 이 고객들한테 받은 돈을 이 보험사에서 굴리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수입이 또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실적도 좋았고, 네,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보험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 투자자분들이 이 보험주 지금 들어가기는 약간 어려울 거는 같아요. 주가 그쵸.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필살기 종목은 뭘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뭐 말했잖아요. 쌍용차 인수 네. 이슈나 이제 이런 손보사들은 이미 시세 분출이 많이 나와 있고 네. 쌍용차는 조금 변동성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락장을 겪으면서 작년도부터 이제 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긴 시간 조정을 겪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고밸류에이션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량 종목들 지금부터 갖고 있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힌트를 좀 네, 힌트를 드릴게요. 좀 주세요. 힌트 드려야겠죠? 저도 지금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랑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쉬운 힌트. 아니야, 네. 어려운 힌트부터 드려야겠다. 네, 주세요. 요소수 관련주. 요소수? 음. 요소수가 얼마 전에 또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지금 그쵸? 원자재 가격들은 다 급등세죠. 네. 전쟁 때문에. 그리고 요소수 이 관련주? 종목도 네.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요소수 요소수 관련주 사실 요소수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좀 쉬운 힌트로 하나 더 쉬운 힌트? 주시겠어요? 네.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네. NLG, NLG? LNG, LNG? LNG선. 자, LNG선? 해운 쪽 아니에요. 조선 쪽 아닙니다. LNG선? LNG선. 여러분 어렵나요? 어려운데요? 내가 너무 어려운 힌트만 어려운데요? 드렸나 네. 보다. 자, 암모니아. 암모니아. 암모니아도 어렵죠. 근데 암모니아를 제가 뉴스를 봤어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어. 뉴스 막 빵빵 터지더라고요. 오. 이 암모니아 관련주로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종목들이 타이틀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 최초, 국내 유일, 뭐 점유율, 네, 몇 네. 프로, 막 이런 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아시아와 국내 1위 기업이에요. 아시아 암모니아. 국내 1위 기업.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데요. 이 암모니아 국내 그리고 국외에도 1위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톡방에서 바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뿐만 아니라 이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짚어주시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이 노란 톡방도 닫히게 되니까요. 여러분 꼭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뿐만 아니라 이 매수, 매도, 사고 파는 타이밍까지 같이 짚어볼 수 있는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닌데요. 이 전문가님께서 오늘 2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톡방에서 지금 암모니아 관련주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도 섹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암모니아 세계 1위 기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다음 3부에서는요. 네, 여러분 2번째 종목과 함께 체크포인트 그리고 필살 종목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황금으로 바꾸는 손, 이 황금 같은 전문가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서 15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반응이 뜨겁습니다. 앞서 이 시장을 주도할 섹터부터 이 종목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간밤이 연준의 FOMC 회의록 발표와 함께 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받았던 주도 섹터, 이 손해보험과 은행, 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 종목까지도 살펴봤죠. 이 세계 1위 암모니아라고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네, 노란 톡방에서는 사실 종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종목보다 중요한 건 언제 사고 파느냐겠죠. 이 전문가님과 함께 들어오셔서 이 장중 대비까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 2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체크 포인트는 페인트 가격 인상. 주가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라는 포인트인데요. 오늘 이런 약세장에서도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페인트 관련주들 이 제품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아까 시황 얘기하면서 살짝 말씀드렸죠. 네. 이런 약세장,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사실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보이는데 네. 그 중에서도 원자재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시총이 가볍고 좀 특이성 있는 어떤 이 섹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지금 장세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 전부터 시멘트, 뭐 페인트, 뭐 유연탄 가격 이거 하나에 막 시멘트 쫙 오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인트 가격, 페인트만 올랐나요? 우리 원자재 가격 다 올랐어요. 네. 이게 차례대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적인,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만 무릎에서 잡기가 어렵고 어깨에서 팔기가 어려울 뿐 시세 분출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체크 포인트를 꼭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지금 장세에서 이런 애들만 가. 그러니까요. 이런 애들만 가고 네. 뭐 아까 살짝 제가 뭐 국내 1위 암모니아 업체 네. 그 얘기했지만 그 종목은 오늘도 강세 보였어요.
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네. 예. 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오늘은 페인트가 떴지만 네. 뭐 예를 들어 내일은 또 시멘트가 올라갈 수도 있어. 또 모레는 금과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에 휘둘리는 종목들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었죠. 이 원자재 수급까지 어려워지면서 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이 전문가님께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오늘 체크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주도 섹터가 원자재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은 포스트 엔데믹 시대죠. 네. 엔데믹이죠. 네. 엔데믹이지. 네. 우리 2년 동안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내수 시장 얼마나 타격받았어요. 네. 아, 이 2년 동안 나는 진짜 감옥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마실 수가 없어. 네. 문 연대가 없어.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 무슨 우리 이상 가족도 아니고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미리 끝났죠. 네. 미리 거리두기 정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완화가 되면서 마스크도 벗고 돌아다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안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그러면- 때문에 네. 이거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이 주도 섹터가 리오프닝 아닐까요? 그러면? 그쵸, 리오프닝이죠. 맞아요. 리오프닝은 해도 모자라. 말을 해도 모자라. 왜 그러냐면 너무 네.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 네. 리오프닝도 너무 많잖아요. 뭐 항공, 호텔, 뭐 엔터, 화장품,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랑 시술, 뭐 관리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좁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리오프닝이 많냐면은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항공이랑 여행 쪽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날은 주류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뭐 백화점 뭐 이런 옷, 패션 이쪽 얘기해야 되고 또 화장품 얘기해야 되고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오늘 뭐 할까? 오늘 뭐 할까?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내수 시장에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 제가 방금 이런 거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거리두기 정책 끝났어. 네. 이제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해제가 됐어. 그러면 우리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진짜 끝났어. 이제 야, 너 사람들 많이 만나. 모여도 돼. 인원 제한 없어.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만나야죠, 사람을. 사람 만나야지. 그러니까 네. 사람 만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화장해야죠. 그치, 옷 마스크 입어야죠. 벗잖아. 네. 마스크 벗잖아요. 그쵸. 그럼 마스크 때문에 그 2년 동안 되게 피부에 신경을 못 쓰셨던 분들 맞아요. 왜 그 마기꾼이라고 하죠? 마스크 낀 사기꾼 여기 가리면 다 이뻐 보인다며. 그러니까요. 그죠? 네. 뭐 그러면서 마스크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네. 요즘 바깥에 보면 어때요? 꽃이 아주 샤랄라하게. 네. 샤랄라하게 봄이 좀- 왔어요, 지금. 진짜 봄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물론 그 활짝 피어 있는 꽃을 보면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설렘과 함께 사람들의 만날 기대감과 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꾸며야죠. 네. 그러면 마스크를 벗어 일단 얼굴부터 일단 외모부터 가꿔야겠죠. 네.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네. 옷 사야지. 옷 사야죠. 옷 사야지. 맞아요. 나 2년 동안 쇼핑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네. 물론 인터넷 쇼핑몰로 이제 어느 정도는 하죠. 근데 그게 과연 매출이 그만큼 나왔을까? 밖에 사람 만나러 갈 일이 없는데 뭐 옷을 예전 같았으면 10벌 살 거를 한 2-5벌밖에 안 샀겠죠. 이런 식의 매출 효과가 이제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로 사람들 만나면 어디 가요? 어디 가죠? 뭐 놀러 가겠죠? 놀러 가죠. 네, 술 만날까?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그쵸? 그러면 네.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네. 자, 화장품 샀어. 네. 옷도 이쁜 옷 샀네. 그러면 우리 무슨 데이트 뭐 할까? 데이트 뭐 좋아하세요? 보통 데이트하면 뭐 하세요? 뭐 영화 보러 가고. 그죠? 네. 그럼 CJ. CGV. 답이 그러면 나왔네. 그다음에 내가 영화 네. 보고 저녁 먹어. 네. 외식류 업종. 그다음에 저녁 먹고 뭐예요? 술 한잔 해야지. 술 한잔 해야죠. 자, 하이트 네. 진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음. 술 먹으면 뭐 해야 돼? 마이크 잡아야지. 자, 퇴진 미디어. 그렇지. 와. 이런 식으로 리오프닝을 얘기해도 모자라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조금만 스토리를 짜봐도 나의 하루에 어떤 일정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하루의 일만 보더라도 이런데 나중에 시간 이제 우리 다시 모임 활성화되고 다 같이 여행을 가고 이러다 보면 항공, 호텔, 여행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핫한 중고차 시장 렌트카 해야지. 네. 차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고유가 그러니까요. 시대잖아요. 네. 그럼 렌트카 이런 거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게 렌트카까지.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해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요. 항공 여행은 우리가 매출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왜? 작년에 일단 이 작년에 대한항공 같이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큰 이제 저가 항공사가 아닌 대기업들은 그 화물로 바꿨죠. 여객 운송 사업이 화물 운송 사업으로 이 실적을 좀 메꿨단 말이에요. 어느 네.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예약이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려면 적어도 2분기는 지나야 돼요. 그러면 여름부터 얘가 매출 실적이 나오면서 실제 탄력을 받을 확률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선반영되기 시작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마스크를 벗으면 가장 먼저 할 것들. 화장품과 피부 미용이겠죠. 네. 화장품과 피부 미용인데 그러면 화장품을 봐야 될까? 피부 미용을 봐야 될까?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화장품? 화장품은 왜 힘들다고 하냐면 중국 시장 때문이에요. 한알령. 그놈의 한알령. 네. 이제 한알령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한류 열풍을 타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자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죠. 외국 거를 거의 다 끊고 자기네들 제품으로 위주로 이렇게 이제 내수 시장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들어갈 이 틈이 있어야 사실 화장품은 조금 탄력을 받습니다. 네. 화장품 매출 올라가겠지. 하지만 주가도 올라갈까? 그건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피부 미용. 피부 미용. 네. 자, 피부 미용. 여기 건드려야죠. 네. 화장품은 좀 시간이 걸려. 나 피부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 화장품 말고 피부 미용 이렇게 좀 섹터를 좀 그쪽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 이게 필살기 종목입니다. 아, 이게 필살 종목이라고 네. 하네요, 여러분. 이 리오프닝 관련주도 오늘 뭐 항공이다, 호텔이다, 엔터다, 이 주류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오늘 가져오신 필살 종목, 이 시술과 관련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필살 종목은 저도 오늘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전문가님과 함께 재밌게 한번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재밌는 힌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트와 그림, 그리고 앵커 찬스, 고요 속의 외침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그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 그림 들어가기 전에 이 피부 미용, 제가 이 시술 요즘에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피부 시술인가요? 아니면은 뭐 얼굴을 건드는 그런 시술일까요? 피부 시술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요. 뭐 보톡스도 있을 그러니까요. 거고 우리 리프팅도 있을 거고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네. 필러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건데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여러분 큰 힌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큰 힌트와 함께 제가 그림 힌트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힌트 나갑니다, 여러분. 네, 보이시나요? 지금 돈 쓰기 전과 돈 쓴 후 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유명 연예인이 이 시술을 받고 전후가 확 달라져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엄청나죠? 이 시술이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이 시술 기기의 제조사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명이 아니라 이 시술 도대체 뭐냐? 이 시술 알려달라. 지금 나도 저렇게 될래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시죠? 이 힌트, 엄청난 힌트 드렸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 하단에 나오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서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장중 대비까지도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술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은 지금 저게 뭐야? 저게 무슨 힌트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힌트 바로 드릴게요. 다음 힌트, 차트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바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2만 원대로 지금 찍히고 있네요. 지금 차트 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을까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종목은 일단 지난해 매출이 1,000억을 찍었어요. 네. 지난해 매출이 1,000억을 찍으면서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리오프닝과 같이 네. 지금 아직 안 끝났어, 상승세가.
이게 적어도 전고점인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리오프닝 그리고 작년에 사실 신제품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든 뭐든 네. 이 작년 신제품이 올해 1분기 때부터 이제 매출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분기 뭐 이제 여름에 매출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리오프닝 기대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전고점을 갱신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 네. 근데 얘를 어깨에서 팔 거면 적어도 전고점에서만 팔아도 지금 2만 원대잖아요. 네. 2만 5천 원까지. 그렇게만 봐도 충분한 수익 실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도 약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이미 이 종목 가지고 한 대여섯 번은 이미 수익 실현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성향이에요. 이게 만약에 바닥에서 한 뭐 만 원대에서 17,000원대부터 생각해 보시죠. 17,000원대 진입해서 지금까지 홀딩을 했다면 그만큼의 수익률을 올리겠지. 하지만 네. 그동안 돌릴 순 없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있을 때 한 번 수익 실현하고 조정을 때 다시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차트 힌트까지 나갔는데요. 그래도 이 피부 미용에 관심 없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앵커 찬스입니다. 오늘도 이상형 월드컵으로 이름 힌트 바로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음악 좋아하시나요? 음악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어떨 때 자주 들으세요? 음악은 주로 운전하거나 운전할 때. 이제 샤워할 때 틀어놓거나 네. 네, 이제 매매 기다릴 때 이제 매매 기다릴 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실 때도 보통 음악 즐겨 들으시나요? 주식할 때는 안 듣고요. 이제 미증시 열릴 미증시. 때나 뭐 요럴 때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 듣기 좋은 음악 취향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좋아하는 취향 중에서도 주식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도 이 이상형 월드컵 하실 때 주식하면서 나 이런 노래 들을 것 같다라는 거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그리고 원더걸스의 So Hot. 자, 골라주세요. So So hot. 어, 당연히 그죠. 자, 네. 주식하면서도 소핫을 들으신다는 그럼요. 네, 미다스 전문가님. 그러면 원더걸스의 소핫과 아이유의 좋은 날. 어떤 거 골라주실까요? So hot이요. 네, 역시 그럼요. 뜨거운 여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원더걸스의 소핫 그리고 김범수의 보고 싶다 선택해 주시겠어요? So hot. 와, 야, 소핫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갈 줄 몰랐는데요, 지금. 자, 그럼 원더걸스의 소핫, 그리고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찬이의 티얼스. 자, 어떤 거 골라주실까요? So hot. So 와, hot. 소핫이 저는 지금 여기까지 핫한 올라왔어요. 여자라서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뜨거운 네. 여자입니다. 네, 소핫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장르를 바꿔보겠습니다. 원더걸스의 소핫, 그리고 비틀즈의 Let It Be 갑니다. 이거 고민된다. 고민되죠. 저는 약간 고전 음악도 네. 좋아해가지고.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신나야죠. 주식할 땐 신나야 됩니다. 주식할 네. 때 신나야 됩니까? 소핫! 와, 소핫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 원더걸스의 소핫 그리고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자, 어떤 거 선택해 주실까요? 묻다. 소핫. 자, 소핫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원더걸스의 소핫 그리고 비발디의 4개. 너무 뻔한가요? 그럼요. 너무 뻔합니다. I'm so hot. 자, 이제는 소핫 전문가님이라고 불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정답이 나왔는데요. 역시 주식할 때는 미다스 전문가님은 So hot. 자, 이렇게 신나는 노래로 뜨겁게 매매를 해야 한다고 해주셨고요. 저는 이 주식할 때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이 클래식으로 주식을 매매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힌트 바로 나갔는데요. 주식할 땐 마음의 안정을 찾는 클래식으로 저는 주식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 단어 클래식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명 힌트 잡아 가시고요.
자, 오늘 힌트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종목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매도 타이밍이겠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 종목명과 함께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짚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요. 오늘 못하고 간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오늘 못다한 얘기와 아까 얘기했던 강의 오늘 밤 10시에 미디어 방송으로 다 진행할 겁니다. 자, 미디어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노란 톡방에서 제시해 드릴 텐데요. 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네, 여러분 지금 오늘 밤 10시에 전문가님 또 미디어 힌트 나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노란 톡방으로 참여해 주시면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